네, 안녕하십니까. 코뿔소입니다. 코인 불리는 연구소. 어제 영상을 찍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는 이유가 관점이 좀 바뀐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쉽게 못 올리고 있죠. 버벅대는 이 자리. 근데 물론 여기 매물대가 많기는 한데, 그래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롱 관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이라 횡보를 바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이 언제였냐면 여기 주말, 여기도 주말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렇게 나왔고 지난 주말에 이렇게 나왔고, 이제 이런 변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이 주말이라고 해서 꼭 횡보가 예전처럼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한국에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좀 힘들죠. 새벽을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그나마 주말에는 똑같이 쉬는 날들이라서 좀 편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못하게 된 상황 같아요. 일단 매크로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홍콩이 드디어 계획대로 6월 1일부로 코인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그러면은 홍콩은 코인 거래를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거래를 하긴 했는데 개인이 하지 못하게 막았고 기관들만 했었고요. 기관들에서도 이제 그 배율의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조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건들이 많아서 뭐 중국이 원래 이제 코인 거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개인 거래까지 이제 터주는 것이 이제 6월 1일이다. 그럼 6월 1일부터 이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터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홍콩 금융거래소에 들어가 보면은 6월 1일부터 거래소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나 코인 거래할래. 뭐 홍콩에도 거래소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홍콩의 금융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얘는 거래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치면 뭐 업비트랑 뭐 빗썸이랑 이렇게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신청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는 게 6월 1일이다. 우리가 지금 이미 코인 거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거래소가 그렇게 선정이 됐다고 치고 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코인의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걸었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건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스테이블 코인은 취급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뭐 리플이라든지 트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악명 높은 루나가 있을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계에서는 사실은 큰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그것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아직 미흡한 문제가 실제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루나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도산을 했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지 않고 그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2개 이상 해당하는 코인들만 상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개 이상 조건이 되는 코인이 뭐가 있냐면, 이게 상장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솔트를 해 보니까, 비트코인은 조건에 5개가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2개 이상 해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개 나오네요. 10개 정도의 코인만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 이 코인 시장의 큰 분위기의 전환점에서 지금 이 일은 굉장히 좋은 세그먼트를 갖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뭐 중국이니까 중간에 뭐 어떤 짓이라도 못하겠습니까만은, 큰 문제가 없다면 점점 상장되는 코인이 늘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래소처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길게 봤을 때 중국이 이 노다지 시장을 놓칠 리가 없겠죠.
지금 2023년 6월에 왜 중국이 이 시장을 다시 건드리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제 합리적인 근거는 뭐냐면 반감기예요.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반감기가 2024년으로 도래를 하고 있죠. 그럼 그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건데 그 노다지를 왜 놓치겠어요?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뭐가 상승을 하고 그 어떤 주식이 상승을 하는 것보다 코인의 상승률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한 번에 몰리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몰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자 홍콩 거래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 동결이죠. 지금 금리 동결 쪽으로 계속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이상한 소식 하나는 그 비공식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그러니까 공식 대변인이 있고 비공식 대변인이 있거든요. 비공식 대변인이 다음 달은 금리 동결을 하되 그 다음 달부터는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결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였죠? 피벗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였죠. 피벗 포인트는 뭐냐면은 큰 축에서 전환점을 만든다는 거죠. 금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동결이 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는 요 지점, 이 지점을 피벗 포인트라 그러는데, 이 동결이 몇 달이 될지 아니면 한 달만 딱 하고 이렇게 툭툭 떨어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나, 이 피벗 포인트가 이제 빨리 생기기를 바라는 게 모든 세계 경제인들의 마인드였는데, 근데 지금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이게 피벗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쉬어가는 타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시사를 또 했다는 게, 근데 이건 뭐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동결까지는 맞으나 인상과 인하 또는 동결의 연장은 두고 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연준의 보고서를 미닛이라 그러는데,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약한 경제 침체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였죠. 고용률과 실업률 나왔을 때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쉽사리 인상을 또 하는 것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롱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매매를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정상적이니까, 지금 결국의 핵심은 여기가 끝이냐 여기가 끝이냐,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파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가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상승 중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한 파동 나오고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뭐다? 이거 되돌림일 수 있다. 그럼 C가 짧은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쵸? 이렇게 여기까지가 끊기면은 0.5. 그럼 비파로서 명확하게 자기 역할을 하려면 618. 자, 그러고는 하락의 시작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저는 5연장 임펄스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임펄스가 아니다일 수 있어요. 거기서 또 한번 이제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ABC 지그재그였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도 당연히 ABC로 봐야 되는 거고요. 조종파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뭐가 남았죠? 한 파동 올리고 종결, 그러면 하락의 시작이 또 이어지겠죠. 지금 이거를 임펄스로 봐야지만 지금의 조정이 다 나온 것이고 이제 3파가 시작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임펄스라면 되돌림이 너무 깊었다. 물론 786까지는 찍지는 않았으나 786까지 가면 우리가 삼각 수렴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여튼간에 너무 깊었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임펄스였을까라는 의심을 이제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렸을 때 바로 빼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방압이 굉장히 세다면 이게 고점을 넘길 필요가 없어요. 지그재그의 요건은 이 A파의 길이에 비례해서 3분의 1, 즉 382만 올리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382 구간이 여기에요. 이렇게 해서 한 파동 종결시키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방압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니까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 있어요. 그거를 언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올라간 요것이 3분봉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임펄스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임펄스로 보이는데, 그럼 얘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3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4파 나오고 5파 나오고 되돌림 나왔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쫙 빼준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끝파동이 지금 여기를 저는 복합조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W, X, Y, 다시 X, 그 다음에 Z인데 Z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거든요. Z가 길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합 조정이라는 거는 일반 조정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ABC 조정이 있고 우리가 W, X, Y 조정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ABC 조정은 A와 C가 같은 파동이에요. 예를 들면 제일 흔한 게 535죠. 근데 이 WXY 조정은 얘가 5다 그러면 얘는 3, X는 무조건 3이고 Y가 3이 나와요. 반대로 얘가 앞파동이 3이었다 그러면 X는 3이 나오고 뒤에가 Y가 나와요. 반대로 앞에 W가 가격 조정이었다 그러면은 3X파 나오고 여기 뒤에가 뭐가 나온다? 기간 조정이고. 이렇게 앞파동과 뒷파동 이 두 개가 서로 성질을 달리한다. 그 조정을 우리는 복합조정 WX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WXY, XZ는 뭐냐라고 하면은 각각의 서로 다른 파동을 3번을 연결시키는 거죠. 여기 3 나왔다 X로 연결시킨다, 5 나왔다 X로 연결시킨다, 다시 3이 나오는데, 그런데 자, 이 앞에 파동의 시작으로 보이는 이 아이가 지그재그로서 3파가 길게 나왔어요. 자, 3연장 지그재그가 나오게 된다면 삼각형의 일부 파동이 되거나 또는 어떤 조정 파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라고 닐리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일부 파동이 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와서 이 끝점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제 삼각수렴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인 건데, 얘가 되돌림이 길어지면 그럴 수도 있고, 자, 그게 아니다 되돌림이 짧다라고 하면 얘는 임펄스 관점이, 그러니까 요 앞을 임펄스를 보고 있다고 했죠. 요 관점을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다? 지금 그냥 ABC다. 그러면 되돌림이 크지 않겠죠. ABC 떨어지겠죠. ABC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다? ABC 올리겠죠. 그럼 뭐다? 아까 말씀드린 ABC다. 그럼 이제 이거는 저 세상 간다. 지금 그렇게 비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트를 보고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대하는 바는 저는 롱관점이니까 요 추세를 유지하기를 바래요. 어제 제가 매매하는 박스 구간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뭐 거의 뭐 20불 30불 못 내리고 롱을 제가 못 잡았는데 근데 어차피 저는 여기서 지금 롱을 잡은 입장이라 가지고 불태우기 입장이었죠. 불태우기 입장이었는데 어제 그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파동이 빨리 빠지기를 무조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불규칙적인 패턴이고 이라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닐리가 새로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견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뉴트럴 삼각형이라는 거거든요. 뉴트럴 삼각형? 그러니까 무제한 삼각형인데 제 생각에 닐리가
닐리는 이제 숫자, 피보나치 수열, 파동 간의 비례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그래서 변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불규칙적인 것 뿐이지만 불규칙이라는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파동으로 모든 패턴을 다 합리화시키려고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닐리예요. 그래서 이런 무제한 파동을 이걸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삼각형 같지 않죠. 근데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닐리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이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치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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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삼각형 종류. 지금의 이 모습과 너무 유사하게 내려온다면 너무 유사한 모양이라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세선을 그어놨고 여 언저리에서 지금 롱을 다시 한번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적게들도 올라가면은 이거는 올라갔을 때 무조건 숏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숏은 못 잡더라도 롱은 무조건 익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길게 이렇게 빼준다면은 주말 동안 또 횡보를 해주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빼준다면은 여기는 뭐 지금 딱 봐도 6월 3일이네요. 6월 3일 정도인데 좋은 롱타점이 되겠죠. 주말이 끝나고 나서 큰 변동성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롱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되돌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18을 넘어가냐 넘어가지 못하냐, 0.5 정도 혹은 0.382 정도에서 되돌린다면은 이거는 하방압의 강한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는 매매하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